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도 후회 하나쯤은 남지 않았습니까? 아들에게 차가웠던 말 한마디, 아내에게 건네지 못한 고마움, 형제에게 먼저 전화하지 못한 미안함.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지금도 가슴 한편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서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함께 지나간 1년의 후회를 어떻게 내년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60대가 되면 말 못한 후회가 많아질까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그렇게 뒤로 미뤘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형제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는 것. 그런데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같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세대는 강한 아버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라고 배웠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과 후배들에게 엄격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저 불편해했을 뿐입니다. 은퇴 후 연락 오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그때 좀 더 다르게 대했더라면. 형제들과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후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이런 후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관계에서 생긴 후회라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을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큰 집을 사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와 후회입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좀 더 들어줬더라면, 그때 먼저 사과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후회를 내년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올해 63세입니다. 두 아들을 키워 모두 장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10년 전에, 작은아들은 7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고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러다 올해 추석 때 일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김철수 씨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와이프가 명절 준비하느라 3일 동안 거의 못 잤어요. 할머니 전 레시피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와이프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그 순간 김철수 씨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겁니다. 며느리가 애써 준비한 음식에 대해 우리 어머니 때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수없이 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마음에 상처를 냈던 겁니다. 김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건 완벽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웃는 얼굴이었는데, 김철수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0평생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 나야. 아버지가 그동안 말이 많이 심했지? 추석 음식 정말 맛있었어. 고생 많았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압니다. 10년 동안 쌓인 거리는 단 한 통의 전화로도 좁힐 수 있다는 것을. 후회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보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박영수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8, 이제는 제법 나이가 찼습니다. 박영수 씨는 딸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도 시켰고 유학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이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박영수 씨와 통화할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아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왜 자꾸 그래? 박영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저렇게 나올까? 올해 초 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요즘 같은 때 직장을 그만둬?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나이에 이직이 쉬운 줄 아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로서 당연한 조언 아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딸애는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가 그래, 내 생각은 어떤데라고 물어봐 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 말이 박영수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박영수 씨는 단 한 번도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앞서서 조언했고 아빠 말대로 해, 아빠가 경험이 많아. 이런 말만 반복했습니다. 딸이 원한 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아빠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2주 후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다음 주 일요일 어때요? 그날 박영수 씨는 평생 처음으로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조언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딸은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겪은 일, 앞으로의 계획, 불안한 마음. 박영수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박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경청이 필요했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경민 씨는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후배 강대리. 은퇴 직전까지도 가끔 점심을 같이 먹던 사이였는데 은퇴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경민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은퇴하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 그러다 올 봄 우연히 강대리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아, 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강대리는 반가워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사실은 제가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부장님이 싫어하실까봐 못 드렸어요. 이경민 씨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왜 싫어해? 강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 회사 다닐 때 기억나세요? 제가 보고서 들고 가면 부장님이 항상 이게 뭐야, 다시 해와 하셨잖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어요. 이경민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일 잘하시니까 그게 당연하셨겠지만 저는 매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 연락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경민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후배를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 잘하게 해주려고 한 말들이 후배에게는 전부 상처였던 겁니다. 이경민 씨는 강대리에게 말했습니다. 강대리, 아니, 이제는 과장이지? 강 과장, 내가 그동안 미안했네. 자네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자네 기분은 생각 못했구만. 강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경민 씨는 알았습니다. 그 덕분에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를. 은퇴 후 이경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엄격함과 무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부입니다. 최동식 씨에게는 3살 아래 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제 간 우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최동식 씨는 장남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더 모셨으니 조금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형제니까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대로 나눴지만 두 형제는 서로에게 서운함을 품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명절에도 따로따로 보냈습니다. 올해 여름 최동식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에 혈압도 높고 담당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최동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둘이서 놀던 기억, 군대 갔을 때 동생이 면회왔던 기억, 결혼식 날 동생이 축사하던 모습. 집값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게 형제보다 중요했나? 최동식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를 듣자 최동식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야, 형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식 씨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미안하다. 그동안 형이 잘못 생각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동생도 목이 메었습니다. 형, 나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우리 만나자. 보고 싶었어. 다음 주 두 형제는 5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모두 희끗희끗했습니다. 형제는 소주를 마시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동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과 재산보다 소중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4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거리가 생긴 김철수 씨, 딸에게 잔소리만 한 박영수 씨, 후배에게 상처를 준 이경민 씨, 동생과 5년간 연락을 끊었던 최동식 씨. 이 4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후회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은 후회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일 카네기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후회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냐고요? 이 관계를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김철수 씨가 며느리에게 느낀 후회는 며느리의 마음을 봐라는 신호였습니다. 박영수 씨가 딸에게 느낀 후회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경민 씨가 후배에게 느낀 후회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최동식 씨가 동생에게 느낀 후회는 가족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느끼면 그 감정에 갇혀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후회는 자책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후회는 배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느낀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면 김철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면 박영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후회 속에 숨어 있는 배움의 힌트를 찾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애쓰는지 봐야 한다. 박영수 씨는 배웠습니다. 조언보다 경청이 먼저다. 이경민 씨는 배웠습니다. 엄격함과 무시는 다르다. 최동식 씨는 배웠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배움이 바로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에 걸리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후회 속에는 반드시 배움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 힌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후회를 지혜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관계 회복형 3단계 방법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60대 남성에게 맞춘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1단계 적기. 먼저 올 한 해 동안 가장 마음에 남는 관계 후회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동생과 연락을 안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왜 적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막연하게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하다가 끝납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으면 문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적을 때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무엇을 후회하는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2단계 묻기. 이제 적어놓은 후회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이 후회 뒤에는 어떤 내 모습이 있었나? 예를 들어 아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혹시 내가 너무 바빴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아들을 어린애 취급한 건 아닐까? 이렇게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2번째 질문. 상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바빴는데,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며느리는 명절 준비하면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딸은 아빠한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얼마나 바랐을까? 후배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동생은 형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던 건 아닐까? 상대방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2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후회의 진짜 이유가 보입니다. 3단계 정리하기.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후회를 책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후회를 실천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내년에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회 아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했다. 실천 계획 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서 안부 묻기. 후회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실천 계획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고맙다 말하기. 후회 며느리에게 말이 심했다. 실천 계획 다음 명절 때 며느리에게 먼저 수고했다 말하기. 후회 동생과 연락을 안 했다. 실천 계획 이번 주 안에 동생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과 매일 전화한다? 이건 부담스럽습니다. 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 이건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건 어색합니다.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번 고맙다고 말한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사과문이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들아, 예전엔 내가 말이 좀 많았지. 앞으로는 내 얘기 들으려고 노력해 볼게. 형,
우리 괜히 어색해졌던 거 사과한다. 다시 자주 보자. 여보, 30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너무 못했네. 늘 고마워. 이 한마디가 10년의 서운함을 풀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회를 실천으로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라도 해야지로 바뀌면 가슴에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김철수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한 후 다음 명절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웃더랍니다. 박영수 씨는 딸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제는 딸이 먼저 연락을 합니다. 아빠, 이번 주 시간 돼? 이경민 씨는 예전 후배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커피 한잔 하자. 후배들이 반가워하더랍니다. 최동식 씨는 동생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합니다. 형, 오늘 저녁 뭐 먹어?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관계는 금방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후회를 버린 게 아닙니다. 후회를 밑거름으로 바꾼 겁니다. 후회가 있었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기에 더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대로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올 한 해의 후회가 내년의 지혜가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어떤 후회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 후회를 붙들고 괴로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회를 내년의 지혜로 바꿀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압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종이를 꺼내 후회 3가지를 적으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후회에 붙잡히지 말고 후회로부터 배우십시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년이 후회가 아닌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